안녕하십니까. JB배입니다. 오늘 KCC에서 마련한 Art Therapy Experience 그 CD 중에 하나죠.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제가 있는 곳에서 잠깐 걸었는데 이곳에 단풍이 정말 피크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Healing Through Art. 이거를 걸으면서 우리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But anyhow, 오늘 그 주제가 Healing Through Art. 근데 오늘은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제가 카운슬링을 하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힐링을 위해서 그대들이 할 수 있는 그거를 그냥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 그 스크린을 보시면 저희가 아트 테라피나 카운슬러들이 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은데요. 물론 아트 테라피는 그 클라이언트들하고 그림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또 힐링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이게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그 아트 테라피들의 그 영역에 대해서 항상 이제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근데 그 영역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주제인 사실은 힐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들이 제가 다른 쪽에 있는 거는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이 마스크를 힐링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블랭크 마스크를 사용해서 색칠을 하고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서 보는 그림은 이게 우리가 왜 인간으로서 왜 힐링을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위쪽에는 독수리한테 발이 잡혀 있고 아래는 저 무서운 상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저도 그렇지만 많으신 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느끼는 감정이죠. 꼭 그런 상황이 오는 것보다는. 근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감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 뇌에 많은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깊숙이 들어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아마가달레라는 부분에서 감성을 또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복잡하죠. 복잡하고 이 난해한 과제를 많이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의 주제인 그 힐링을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사실 disorder, 그러니까 그 질병에 이르는 그런 경지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 5명 중에 하나는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거를 방치하고 있고, 물론 그 질병이라는 게 그 유전자에 대해서 오는 그런 경향도 많지만 또 환경적인 그 요소에서 5명 중에 1명은 여러 가지 그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거는 물론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죠. 그거는 정확하게 사실은
그 이유는 모르지만 대개는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감성을 그 표출하는 그 브랜드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anxiety 클리닉이라는 게 지금 많이 생기고 또 그 활동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 그런 anxiety 클리닉에 갈 정도가 되면 아주 심한 거죠. 그러나 저희가 매일 해야 될 사실 뭐 자녀를 양육한다든가 할 일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우선은 내 자신을 위해서 뭐 젊은 사람들은 잡을 헌팅을 해서 막 노력을 하고 뭐 라이센스를 받는다든가 그런 과제 또 뭐 노부모가 계신 분들은 그 노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꾸준히 정말 해결해야 될 일 아니면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과제 중에서 이 힐링을 저게 제가 큰 글자로 써놨죠. 힐링 에브리데이. 이 과정을 그러니까 여과를 시키지 않고 매일매일 지나간다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그 anxiety disorder나 아니면은 진짜 다른 뭐 흔한 뭐 어린아이들은 진짜 뭐 ADHD 그것도 태어난 요소 플러스 환경에 의해서 많이 일어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잠깐 이거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 직면해야 되는 아니면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anxiety disorder나 여러 가지의 그 정신적인 질병을 만들게 하는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 위절을 보면 뭐 너무 이게 심한 말이긴 하지만 고통이죠. suffering, 견디기 힘든 그런 과제, 또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서부터 느끼는 그런 게 여러 가지의 물론 사람마다의 느끼고 견디는 그 강도나 그 레벨이 틀리겠죠.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보면 그 트라우마는 정말 지식과 그 자기의 그 지적인 레벨과 돈과 또 주위의 사람과의 상관없이 그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3살이나 뭐 4살 때, 뭐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3살 그 마지막 때서부터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4살 뭐 이럴 때 느낀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면서 괴롭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어렸을 때에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제가 다른 그 세션에서 말씀을 항상 강조를 했는데요. 그 어린이들은 트라우마를 갖지 않게 앞으로 또는 앞으로 그 살아갈 때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complete 그 structure를 부모가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의 한 부분인 정말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 그 트라우마로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힐링을 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다면 everyday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사실은 이슈죠. 그래서 트라우마,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의 고통,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financial difficulty, 정말 경제적인 게 이게 보통이 아니죠.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부들도 사실은 뭐 60%인가가 원인이 결국은 경제적인 거에서 유인이 돼서 이혼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bullying, 뭐 저희도 요즘에 이 아시안으로서 인간 차별을 받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불링이죠. 그리고 또 인간적인 우리가 좋은 단어는 아닌데 배신이라고 그러죠. 정말 그 사람을 믿었는데, 아니면은 내가 누구를 믿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에서 오는 그 믿음에서 깨진 betrayal, 고통, 그게 아주 영향이 저희한테 많이 미치죠. 그리고 또 신뢰,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쌓아가는 그 신뢰, 그게 깨졌을 때 excuse me, 오는 그 고통, 그것도 아주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제일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힘든 고통, 스트레스, 정말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된다는 것도 스트레스가 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정말 무시하지 못할 그런 팩트의 하나죠. 그리고 또 가장 또 보편적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게 패밀리, 우리 가족끼리 서로 상처 주고 또 거기에서 오는 남편과의 관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좋게, 그러니까 남편, 자식, 뭐 부모, 이거, 친구, 이런 것을 다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 중압감에서 저희가 많은 고통을 받고 생활을 하죠. 또 이제 뭐 티네이저나 또 뭐 여성, 요즘은 뭐 남성들도 그런 주장을 하지만 이 sexual abuse, 특히 사춘기 전에 여자아이들이 성적인, 특히 뭐 요즘은 가족끼리 시대가 뭐 옛날에도 그랬겠죠.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요즘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인척 간의 섹슈얼 어비즈도 사실 많이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섹슈얼 어비즈, 또 이 인간적인 고통, 특히 이 노인들, 제가 노인들하고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운 게, 뭐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소시오 이코노믹, 이런 모든 배우가 아무리 진짜 크고 빵빵하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겪는 외로움, 이 고통은 뭐 정말 많은 사람이 감지를, 거기에 다다르기 전에는 감지를 못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미국에서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많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특히 통틀어서 아시안의 자살률은, 노인들의 자살률은 뭐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두 번째 쓴
no justice. 그러니까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해서 거기에 오는 울분, 그 사회가 공정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받는 그 불공정, 거기에 대한 그 justice에 대한 울분, 그게 이제 나중에 고통으로, 프레셔나 고통으로 변해서 그 anger disorder 에 이르게 되죠. 그걸 자꾸 고통을 받다 보면은 그게 궁극적으로는 anger disorder.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분노 장애 조절. 근데 뭐 직장에서는 그 anger disorder 그게 너무 심해져서 그거를 표현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anger 그 disorder로 진짜 뭐 같은 직원을 진짜 흉기로 상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고통을 풀지 않고 특히 이 사람과 사람과의 뭐가 일어났을 때 그 rejection, 세 번째에 난을 보였을 때 거기 rejec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rejection은 어떻게 보면 약간 힘든 그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뭐를 건의를 하거나 뭐를 그 마음을 주거나 자기의 그 생각을 얘기하거나 이랬을 때 상대편이 탁 그거를 견제를 할 때에 오는 그런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큰 리젝션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그 어플라이를 했을 때 요즘은 뭐 편지도 안 보내지만 전혀 답이 없잖아요. 한 10번쯤 어플라이를 하다가 그 소식이 없을 때 느끼는 그 rejection, 인간적인 rejection이죠. 내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랬을 때 오는 그 rejection. 또 그 무엇보다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저는 느끼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힘든 그런 pain, trauma, suffer 뭐 이런 거보다 제일 힘든 게 자기가 맨 마지막에 제가 썼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뭐 자식을 잃는다든가 남편을 잃는다든가 특히 이제 노인들은 친구를 잃는다든가 제가 정말 그 오랫동안 같이 그 art 테라피를 한 노인이 사실은 그 여성 과학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자기가 굉장히 그 사랑하는 오래된 한 50년 된 그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같이 물론 이제 디멘시아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거기에서는 그 충격으로 완전히 그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리고 아기같이 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보고 이제 같이 그 art 테라피나 카운슬링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그 요소 중에서 가장 이거는 제 퍼스널한 의견이고 또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오는 그 정말 힐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bereavement,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그 전문적으로 그 치료를 하는 bereavement 스페셜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카운슬러들이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이 다 요소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풀지 않고 everyday 풀지 않고 힐링을 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이게
축적이 되죠. 쌓여서.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축적이 되고 힐링이 되지 않으려면, 제가 7가지를 여기다가 뽑아봤습니다. 근데 그 7가지 전에 자기 자신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구호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만 하는, 아니면은 그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믿고 이런 사람하고 갇힐 때 외치는 구호,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구호는 정말 좋은 구호라고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HHLP 그렇게 썼는데요. 첫째는 happy,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healthy and love and prosperous life. 이거를 줄여서 저는 제가 이렇게 슬픈 생각이나 아니면 힘든 생각이 들 때는 그 구호를 외쳐봅니다. HHLP 하면 어느 정도 그 순간적으로 풀리는 그것도 있고, 사실 it's a very,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component in our life.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이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여기는 뭐 다른 러브보다는 2가지의 그 러브, 그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또 prosperous life. 여기서는 그 prosperous, 뭐 우리말로 하면 번영 이런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풍요한 life. 내가 항상 지식에 대한 그 풍요, 또 여러 사랑, 해피, 헬스, 모든 것에 대한 그 풍요로운 라이프. 물론 돈도 많으면 좋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prosperous, 이 모든 happy, healthy, love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그 자기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의 번영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나이가 조금 이제 먹어서 누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그 번영을 사람들은 대개는 돈과, 특히 요즘 시대는 그거와 연결을 시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믿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이 prosperous, 돈이든 모든 풍요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게 제가 오늘 사실은 아침에도 단풍과 그 뷰티풀한 컬러를 보면서 느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힐링, 우리가 everyday 많이 해야 되는 그 태스크나 모든 것을 떠나서 매일 자기 전에 해야 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힐링,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힐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그 간단한 스테이트먼은, 저는 mental and emotional personal transformation, 즉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resilience. 그 resilience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그 오뚜기 되는 소리도, 뭐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르신들이 보여준 그 오뚜기하고도 상관이 있는 말인데요. 그 힐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고 가져왔다는 거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그 이성과 또는 그 퍼스널리티를 가지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결심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그 사람들이
그 다윈의 그 survival of the fittest, 뭐 그게 번역이 그게 잘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강자여야지만 살아남는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야 된다, 그 다윈의 theory. 그러니까 강자만 살아남는다, 그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하고 직결하는 말이 저는 resilience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 상처를 받았을 때 다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그게 anger, 그 분노나 상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마음에다 심어두지 않는, 긍정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게 저는 힐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그 resilience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7개를 뽑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과제죠. 저도 저 자신도 어떤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사나, 그런 것을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완전히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who am I, what is my goal, 내가 사는 이 지구에, 물론 내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기왕 한 세상 사는 이 동안의 목적이, 내가 살아야 되는 나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분명히 있다면 절대 쓰러지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기 위해서 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마음속에 분노나 뭐 나 자신이 부끄럽다거나, 그 부끄러움, shame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사회에서 오는 거죠. 우리 잘못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못생겼다, 너는 공부 못한다,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나 자신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런 shame, 또 anxiety, 걱정, 저희가 뭐 어렸을 때 본 그 영화 중에 Gone with the Wind이라는 영화, 뭐 여러분들도 다 그 감명 깊게, 지금 이 시대에도 193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도 지금 이 시대에 봐도 감명 깊은 그런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의 해양은 뜬다. 너무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을 지금 당장하고 오늘 하려고 하다 보면은 프레셔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게 짧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긴 거거든요. 여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자기 전에 반드시 힐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fear, 그 fear가 어떻게 보면 걱정의 한 부분이죠. 내일 등록금 애들 줘야 되는데, 뭐 내일 무슨 일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뭐 400명이 있는 데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전날 잠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 fear 이런 거를 힐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overcome. 제가 이 overcome이 되는 그거를 참 이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뭐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성경에서 노래하는 그 overcome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We shall overcome. 뭐 닥터 마틴 루틴이라는 그분이 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이끌고 그 워싱턴의 그 마니면을 가면서 부른 노래도 이 overcome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overcome, 즉 예를 들어서 그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게 잘 안 되거나 실패 또는 그게 깨졌을 때 오는 그 좌절감,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좌절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resilience 하고 상통이 되는 말이죠. 그걸 극복하는. 그리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슬픈 사랑하는 사람의 잃었을 때의 그 슬픔을 그거를 극복하는 것도 오버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컴 참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이죠. 힐링하기에. 그리고 뭐 너무너무 잘 알려진 네 번째 얘기죠. positive person이 되기에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 positive person이 되기에는 사실은 이게 혼자 되는 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부모의 잘못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양육될 때에 또 사회적으로 학교를 갔을 때 선생님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에서 받는 그 성격이 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그 파지티브.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유전자지만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네거티브나 파지티브 퍼슨이 될 수 있는데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파지티브한 퍼슨들과 gain and run 해야 됩니다. 저는 퍼스널리 미장원에 가는 걸 싫어하는데요.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하다 보면 그 여자분들이 뭐 젊은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자랑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험담을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팩트를 하나가 있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게 바라보면 좋고 나쁘게 바라보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 퍼스펙트가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나 자신도 긍정적으로 되고 또 퍼스펙트가 전혀 우리 말로는 꼬였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랑 있다 보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정말 희망도 없고 꼬였다고 그렇게 점점 생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긍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써 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건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족하고 일을 하고 이 경험을 하면서 배운 그 챔피언십 멘탈리티 그거를 배운 거였어서 제가 쓴 건데요. 그 챔피언이 된다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챔피언이 된다고 보면은 그게 영어로 하면 wannabe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야지 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저는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내 삶의 챔피언이 됐을 때에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을 힐링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도를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을 고려를 하지 않는 거랑은 틀린 얘기죠. 남을 생각하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 그 행동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하는 가는 길을 상대편에게 어떻게 생각이 될까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 자신의 챔피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나를 평가해서 내가 항상 내 자신의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그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대학을 처음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뭐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general subject에 심리학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닥터 프랭클이란 분이 이제 어렸을 때 들은 얘기죠. 그 사람이 뭐를 처음에 얘기를 했냐. 그 강의실에서 사람은 부모는 그 자녀한테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뷰티풀한 거를 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부모는 그러니까 성인을 얘기하는 거죠. 빠지지 않고 everyday at least 하나 그 아름다운 것을 매일 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뭐 저도 뭐 힘들게 공부하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쁜 말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힘들어 죽겠는데 뷰티풀한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중반 때부터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러니까 뭐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나눠본다면 중반 때부터 아름다운 것을 보도록 노력을 하고 틈이 나면 저는 뭐 진짜 아름다운 뭐 그게 어떤 것이지 관계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노력한 결과 한 10년이 지나니까 저도 그 자세가 틀려지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혼자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그 아름다운 사람을 본다든지 아름다운 자연을 본다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그 카운슬러를 하게 되면 항상 서제션을 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를 꼽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권장을 할 수 있는 게 그 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면 딱 1시간이 걸리죠. 맨해튼에서 가면은 그 다음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롱비치라는 데가 나옵니다. 그 롱비치 얘기의 바닷가인데요. 이 새들이 지금 앉아서 벼슬 쬐고 있는 그 씬이죠. 근데 이 새들이 똑같은 방향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하고 틀리지를 처음에 이걸 보면 저는 와 새들도 저렇게 일광욕을 하는구나. 그거를 보고 이제 그 뒤에는 우리가 보는 그 앞면에는 그 풀들이죠. 그 풀은 이 바닷가에 쭉 있는 그 주택가가 만일에 그 무슨 재난이 났을 때 바닷물이 이게 굉장히 큰 오션 재난이 나면 들어오지 못하게 그 풀을 심어서 뚝을 싼 거죠. 그거를 이렇게 컴비네이션 된 거를 보고 있으면서
가끔 제가 이제 힐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 다음 층에 이렇게 그 스크린을 보면 이게 2마일이 되는, about, I think it's about 2마일이 되는 그 보드워크이라 그러죠. 그 브라질리안 이쪽에 재난이 났을 때 복구를 한 브라질에서 자란 나무들로 나무를 쭉 2마일을 깔았는데, 이제 인상적인 게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데이타임에 찍은 사진이고, 뭐 사진이 제가 너무 많은데 이거 2개만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석양이 질라 그럴 때 이제 씬이죠. 근데 이거 it doesn't justify the real thing. 왜냐하면 거기를 가서 봐야지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는 정말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를 타지만 저는 가끔 여기에 있는 벤치에 있는 이 벤치에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이 뭐냐면, 이 벤치는 뭐냐면, 이 보드워크를 이제 그 재난이 나서 여기가 황폐됐을 때 그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한 거죠. 도네이션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덤이 없는 사람이든지 있는 사람이든지 이 벤치를 사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했던 말을 여기다 쓴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뒷면이고, 앞면에 그 메달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저는 여기를 걸으면서 가끔 그 사람들의 말을 봅니다. 그 사람, 거기에 적혀 있는 말이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말이고 또 남기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물론 재미도 있고 감동도 받지만, 제가 그대들에게 지금 이제 첫 시간에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anxiety나 제가 이거를 보면서 anxiety나 뭐 이런 분노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를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힐링을 할 때에 아름다운 것을 봐야 된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자연을 보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자연 중에 하나, 이 롱비치는 그 세계에서 2번째로, 첫 번째가 아닌지 의심은, 제가 왜 그런지는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첫 번째인지 2번째로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롱아일랜드의 저 남단에 있는 거죠. 있는데 이제 가끔 걷다 보면 요즘에 고래가 지나와서 사람들이 다 서서 그 고래가 지나가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옛날에는 미국 사람도 고래를 그 생선과 똑같이 그렇게 낚시를 했지만, 요즘에는 그 리스트릭션을 해서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래가 소멸하지 않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 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권하고요. 오늘은 제가 그림을 아까도 제일 첫 스크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와서 집에 와서 그래도 힐링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다음 스크린에 보면은 art intervention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art therapist랑 같이 그 세션을 하면서 art therapy가 뭐에 대한 디렉션을 주면서 뭐에 대해서 그려라, 그러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누들이라 그러죠. 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펜 아니면 크레용이나 이런 거를 그냥 막 자유자재로 free drawing, very very important 그 선구자 알테라피의 선구자신 제가 뭐 가장 존경하는 어떻게 보면 넘버그라는 사람이 1950년도에 가리킨 거죠. 그 알테라피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거는 프리 드로잉이다. 무엇을 디렉션을 받아서 그리는 것보다는 자기 그냥 마음속을 비우고 그냥 도구를 가지고 뭐 연필이라든지 크레용 어떠한 미디움을 가지고도 그냥 질른다 그러죠. 누르 그냥 질리는 겁니다. 질른다 그러나요? 누들링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은 카운슬링이나 아트 테라피를 그 전문가를 가서 보고 대처하는 그거에 못지않게 힐링이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세상에서 쉬운 거는 없습니다. 무엇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속담이죠. 태산이 높다 하되 아니 그 속담보다는 이태백인가 그분이 하신 말이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사람이 오르지 않고 내만 높다 하더라. 그런 시를 저는 좋아하는데요. 그 시를. 왜냐하면 우리가 뭐를 그 행동에 옮기지 않고 그냥 걱정하고 분노하고 세상을 탓하다 보면 그게 가는 길은 결국은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럴 그거보다는 우리가 에브리데이 힐링을 함으로써 특히 혼자 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힐러, 그러니까 뭐 그냥 다 털어서 힐러라 그러죠.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에브리데이 힐링을 해서 건강하고 이 정말 힘들지만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 또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resilience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뭐 이렇게 흥설수설 어떻게 보면은 했지만 저의 진심을 들어서 꼭 이거를 성공하실 수 있는 많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